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16일 장마감 이후인데요. 어제 제가 HLB를 3일 연속 이제 초급락이 나오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제 이제 안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회사 측의 대응에 관련된 말씀만 그냥 드렸는데, 오늘 일단 그 내용들을 조금 저도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주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지금 이 루머, 선물 옵션 소위 얘기하는 장마감 지라시라고 하는 상승입니다.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하락하는데 영향을 준 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반면 한편으로 다른 한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최근 유증의 영향도 사실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 그리고 S모 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못했던 측면, 이 부분들 모두가 유증도 분명히 영향을 상당히 좀 주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따라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사측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 주가 하락의 어떤 원인을 유증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이러한 어떤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봐도 이건 충분히 악의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어떤 악성 루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바로 이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측의 대응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통 우리 그 대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주가 관리와 관련돼 있는 회사의 대응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반가운 부분이고요. 오늘 저희 그 무방에도 저희가 이걸 뉴스를 올려드렸습니다만,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서도 좀 반가운 기사도 좀 있었었죠. 여기 오늘 올려드렸던 뉴스들 중에요. 자, 이걸 보면요. 이게 좀 빨리 안 찾아져서, 요거죠. 자, 안에 요 내용을 보시면, 선물 옵션 장마감 1분 일단은 차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시작하고 있다. 기관들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인들의 자금 유입도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제가 5월 달쯤에 말씀을 드렸던
회사가 이제 진짜 이전의 HLB와 지금의 HLB 회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당시 소위 얘기하는 이 뭐 오해해서 듣지는 마시고요. 소위 얘기하는 이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나 메이저 증권사들 쪽에서 커버를 계속 안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증권사 쪽은 키움에서 커버를 한 번, 두 번 정도 지금 커버가 나온 상태고요. 하나는 HLB를 겨냥한 커버가 나왔고 하나는 에스모에서 같이 연결된 게 하나 나왔고요. 그 외에 이 언론 쪽에서도 보면 요번 에스모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물론 다른 어떤 대기업들이나 이 기존에 좀 이렇게 언론 쪽하고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 있었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좀 노출 빈도가 적은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내지 않다가 이제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조금씩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빨간색이 회사 측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색깔을 좀 바꿔서 보도록 하죠. 검은색으로 갈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안에 나왔던 찌라시 내용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분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기는 한데,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우리가 보통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떤 내용을 부정적인 측면만 이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는 이런 모습들도 좀 일부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이 지금 첫 번째 이 내용부터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내용이죠. FDA 출신이건 뭐건 LB 측 또는 임상 관계자의 얘기는 지극히 편향될 수밖에 없는 의견이다. 이건 모든 회사에 전 세계 어느 회사든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자체가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벗어나서 얘기할 수는 없죠. 특히나 임상 관련한 내용에서 임상 관계자가 자기 임상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자기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안 좋은 쪽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 얘기는 다 됐고요.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편향될 수밖에 없는 그 의견이고 매지원에 의해서 보듯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일단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고 이 지라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내셨던 분, 이분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 역시도 자기 제품 파는 거에 있어가지고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100%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임상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신약이든 어떤 약이든 이런 걸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관계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측에 이제 대응했던 내용을 보면 글로벌 3상과 그 데이터가 국제학회에서 전문가들 앞에 공개되었다. 많은 간암 권위자들이 1차 옵션으로 빨리 처방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부분이 일단은 이 얘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사실 답변의 가치가 없는 내용, 반대를 위한 반대의 내용이었고요. 이런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찌라시의 수준도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전혀 신경 쓸 부분이 아닌 내용이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HLB에서 되게 가슴이 아픈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내용으로 위암 나왔었는데 결국 지금 아직까지 NDA가 안 되지 않았느냐. 일단 현실이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던 내용을 하나 알게 됐던 건데요. 일단은 이 FDA 규정상 한 약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적응증에 NDA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위암이 사실 이 얘기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위암이 우리가 지금 3차, 4차 이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HLB 측에서도 사측에서도 이걸 1차로 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결정을 못하다가 뭐 3차로 갈지 말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재작년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능함이 나와버렸잖아요. 선능함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능함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선능함 이후에 그러면 위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올해 중반인가요? 제가 LB 말씀을 드리면서 위암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빠르면 내년이겠죠. 그러면요. 후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봐야 될 부분이요. 음, 지금 그러니까 요 얘기까지만 하고 다음 얘기 넘어가죠. 위암 NDA 준비를 늦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 모두 일단 완료를 했다. 이게 그동안 이 안티나 공매도들이 했던 얘기가 위암 NDA 준비가 2년,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됐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건 올 초에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거고요. 위암 NDA를 제출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능함 NDA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능함을 먼저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위암은 뒤로 밀린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음, 뭐 요렇게 정리를 요거는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인 거죠. 위암 3차에 대해 NDA도 못한 채 사장됐다. 이제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회사 측에서의 지금 얘기는 일단은, 순서가 바뀐 것 뿐이지, 일단, 확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상식적으로 앞에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뭐 아마 이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선능함은 단독이고 단독요법이고 간암은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약물이잖아요. 병용이 됐다는 얘기는 섞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이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퍼스트, 베스트 이 두 가지를 지금 모두 임상을 올해 안에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 선능함이 제일 먼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객관적으로 볼 때 FDA 불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혹시 승인되더라도 추가 임상 요구 등으로 인해서 최종 상용화까지 앞으로 4, 5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객관적은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것 같고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이지 않고 일단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승인이 된 이후에 추가 임상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패스트 트랙 이제 임상 이상 이후에 상업화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임상 이후 이상 이후에 상업화가 됐을 때 이거 이렇게 상업화 됐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3상 해야 되죠. 그리고 3상 데이터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3상 계속 진행돼요. 이게 추가 임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당연한 과정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다 됐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들, 그래서 추가 임상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승인을 한 다음에 요구하는 경우는요, 승인이 된 거잖아요. 승인이 됐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이건 판매 상업화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중간하게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종 프로파일 극단적 치우침. 이건, 진 회장이 이 에스모 이 전체 데이터 공개되던 날 오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것저것 다 치우고 딱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아시아인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에 대해 임상 도중 FDA의 권고를 받아들여 협의 후 수정하고 완료한 결과다. 즉, FDA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비율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다. 이러면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전 인종의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지만 지금 데이터로는 객관적 근거는 절대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건 치명적 문제다. 일단 지금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FDA와 상의하고 협의하고 그들의 이 얘기를 들어 조언을 듣고 나서 구성된 비율로 막 나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세계 3대 학회,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된 거고, 발표가 된 거고, 그들의 이야기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절대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자기 편향적인, 뭔가 반대를 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겉으로 보면 있어 보이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나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 내려가서요. 이거 내용도 직접 사측에서 이 얘기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이게 저 뒤에 나오는,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지금 바이오법, 미국에서의 이 자국 우선주의의 바이오법, 이것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 우려가 뭐 일부 조금 있는 건 사실이죠. 이건 뭐 HLB 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쪽 관련된 내용 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이 코로나 백신에서 보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 또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사실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깔끔하게 설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간암 임상은 이상 A 종료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 호평을 한 FDA가 이상 B를 생략하고 바로 글로벌 3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수락했다. 그 얘기는 결국 기존의 이상 A까지의 결과 수치는 모두 다 인정한다. 중국이라서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이 FDA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임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얘기에 대한 뭐 더 이상의 반론의 여지가 없는 딱 진짜 명확한 답변이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죠. 미국 엘리트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하늘을 찌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산업법,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약물들에 대해서는 FDA가 승인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까 상업화 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7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영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일말에 조금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워낙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중 갈등이 좀 많이 확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쪽에 선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부통령 시절에 아들을 암으로 잃고 나서 그때 이제 제안을 했다가 그게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었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걸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치료제보다 월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치료제를 중국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해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HLB 사측에서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회사를 세워서 미국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나 하는 이제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부작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 진양권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투약을 중단했던 사례들이 조금 그 수가 조금 많아서 그게 조금 어떤 관계에 이제 어떻게 비춰질지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사측에서 극복해 나갈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게 큰 부작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투약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그 부분 하나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아주 큰 부분은 분명히 아니긴 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일단 굳이 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런 정도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건 아니다. 지금 얘기한 측면에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거 오픈라벨 이것도 지금 뭐 이게 이제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내용이 특별한 게 없었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었냐면 선낭암 쪽에 대해서 이거 있죠. 두 약물이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FDA와 이 소통을 하면서 두 약물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NDA 신청하는 것에 이미 동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리보하고 캄네라고요. 두 개를. 일단은 이 부분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돼서 하나는 통과가 됐는데 하나가 통과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FDA가 지금 이미 이거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두 개를 섞은 약물의 효과가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승인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저도 일부 몰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 지금 내용을 보시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요 말씀을 좀 드리느라고 오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단은 뭐 주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이 현재 이 움직여가고 있는 방향 진행 상황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정도의 그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이제는 그동안 정말 인내했었던 것에 대한 과실을 딸 수 있는 어떤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물론 최종적으로 그 열매의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에서 딸지는 각 개인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열매의 씨앗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 열매가 씨앗 상태에서 쫙 해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증권사 애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내일, 일요일 날,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